안녕하십니까. 저는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마서라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실행하게 될 응용어법은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서 바로 주제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색깔에 대한 질문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Color defines our world and our emotions 라고 해서 색깔이 우리의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을 정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 문장을 제가 주제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요. 초반에 배운 부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 색깔이 우리의 감정과 세상을 정의를 하는지. It is usually seen before imaginary. 그래서 이 i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 컬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깔은 보통 상상 전에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을 할 때 색깔을 맨 처음 보게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ur eyes are attracted to color to such an extent that the color of an object is perceived before the details.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의 눈들은 색깔에 매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인식할 때 어떤 세부 사항들을 보기 전에 색깔을 먼저 보고 그 물체를 인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색깔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우리의 세상을 지배한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예시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봤었을 때 이제 다른 나무의 다른 종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초록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 있는 부분에 보시면 The artists, architects, and designer, however, are generally concerned with having perceived color and imagery simultaneousl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나 하고 역접이 시작되는데 예술가들과 그 다음에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은 보통 색깔과 이런 상상을 동시에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문법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요. 바로 저기에 having perceived입니다. perceive는 인식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having perceived라고 해서 지금 having pp의 구문이 나와 있는데 정인 선생님, 우리가 having pp라고 쓸 때는 어떨 때 쓰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기 with라는 전치사 뒤에서 perceiving이라는 동명사로 해야 되는데 having perceived가 나온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동사와 시제가 더 과거인지 아니면 같은 현재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having perceived가 맞는지 아니면 perceiving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질문도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이나 이런 건축가들이 어떻게 색깔과 상상을 동시에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두 번째 문법에 보시면 An artwork it be fine or commercial is aesthetically pleasing to the viewer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예술 작품이 일단 앞에 나오는 it부터 commercial까지는 삽입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주어는 an artwork고 동사는 is가 됩니다. 여기서 김군 선생님, please는 뜻이 어떻게 되죠? 즐겁게 해주다. 네, 즐겁게 해주다, 기쁘게 해주다라는 뜻이죠. 그럼 please는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어떤 형태가 와야 할까요? 네,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please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은 두 번째 나오는 문장에서 저 pleasing은 pleasing 뒤에 to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이 바로
그러면 pleasing이 감정 형용사로서 뒤에 뭐뭐에게라는 보는 사람들에게라는 to라는 전치사가 와서 맞는 정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주에서 식물을 기르는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주제부터 적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While it is not yet happening on a large scale,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넓은 범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질문은 우주에서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에서 식물을 기름으로써 우리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거고요. 그래서 habitability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제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questions that need answering 이라고 해서 여전히 질문들이 있다고 하죠. 뒤에 나오는 need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뒤에 need가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진우 선생님. 맞습니다. 수동일 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need 뒤에 수동을 나타내는 동명사 형태인 answering이 나오는 것이 맞는 지문으로, 정문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 뒤에서부터 이제 우주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수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식물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여기 보시면 water, soil, gravity and light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면 experiments over the years have been slowly but surely developing ways of growing plants in space 라고 해서 실험들이 몇 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 surely 뒤에 developing ways라는 저 지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but이라는 것은 병렬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병렬 접속사는 우리가 and나 but이나 or이나 so를 이용해서 앞과 뒤와 형태가 같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developing이라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2등급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렬 접속사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앞과 뒤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but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have been이라고 현재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얘가 같이 동사가 돼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험들이 몇 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발달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실험은 발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eveloping이라는 구분은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는 to develop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having과 그 다음 뒤에 pp가 나오는 형태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having pp는 이제 본 동사와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그걸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having pp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having 뒤에 pp가 나와서 본 동사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동사는 are 현재 형태인데 얘는 지금 과거 형태로 봐서 왜냐면 시제가 더 앞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보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같은 현재로 맞춰야 돼서 첫 번째는 perceiving이 맞는 지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검사할 때 항상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선생님 저기서 having pp가 왜 들어가요? 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지문을 보면서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제 때문에 이제 여기는 같은 현재로 보고 perceiving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문은 지금 가정법 if가 도치되어서 주어랑 동사가 위치가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럼 가정법 if를 생략하고 뒤에 나온 주어와 동사를 도치해서 be is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가정법 도치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need라는 동사가 학생들이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고 암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뒤에 동명사가 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동태로 해석이 될 때인데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제 questions, 질문들은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형태로 need answering이 아니라 need answering이 맞는 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need라는 동사가 뒤에 to 부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ing라는 동명사가 나와서 수정 형태로 된다는 부분을 꼭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저기서 very few of라고 해서 few라는 것과 need이라는 수량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few 같은 경우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나오는 것이고 little 같은 경우는 little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인 수량 형용사 need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부분이 이제 a few와 little에 대한 차이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a few와 a little은 조금이란 뜻이고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와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명사가 현재 having pp 형태가 와서 앞에 나오는 본 동사와 시제 차이를 묻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5 중에서 4.5점으로 저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시제만 파악할 줄 알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3 정도를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법 도치고요. 도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이제 5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도치도 2등급 이상 학생들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4.5점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 도치를 알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한 4.5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need라는 동사가 무조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인데요. 출제율 같은 경우에서는 5 중에서 3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뒤에 동명사 형태를 알고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3.5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few하고 little의 차이점을 묻는 것인데요. 저 문제도 사실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5 중에서 4 정도를 줘도 되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뒤에 쓸 수 있는 명사나 쓸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3 정도 줘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